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닮아가는 문재인 정부, 공무원을 직권 남용이니 직무유기니 덫으로 모는 적폐청산, 대통령이 모셔야 할 것은 촛불 정신이 아닌 헌법 정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이 직접 민주주의를 덜먹이며 여당, 야당, 국회를 뛰어넘어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라는 것도 박근혜 정권을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던 적폐 국회 청산 국민 서명운동을 연상시킨다. 한국 정치에서 정치학 사전에 없는 간접민주정치라는 용어로 대의정치, 정당 정치를 규탄했던 첫 사례가 유신헌법 국민투표였다. 그러면서 박상모 극성에 국민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박근혜 정권의 황혼이 시작됐다. 지금 문바들 형태는 그때 박사모 이상이다. 다들 지긋지긋하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 확대 명분은 일하는 청와대인데 박근혜 정권의 재판이다. 박근혜 정권의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이름은 기억해도 장관이 누구였는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설치는 청와대, 노는 내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 정권이 지금 거대한 청와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치학자 박상훈 씨가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청와대 정부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따르면 정치 행태, 정치 스타일에서 문재인 정권과 가장 많이 닮은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다. 문 정권의 대표 정치 상품이 적폐청산이다. 금요일에는 검찰이 외교부 청사를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서 외교 문서에는 상대국과의 은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적폐청산하겠다고 달라들고 적폐청산에 옷을 입혀가지고 조직이 시작하면 살아남는 게 없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러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이 검색 프로그램에 50년부터 40년간 90년까지 적폐라는 말이 다뤄간 기사는 10건에 불과했는데 국회 발언 속기록에도 87년 이전에 40년 동안 적폐라는 단어가 들어간 국회의원 말이 15건이래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가 나자 그 원인으로 적폐로 지목하고 적폐청산을 꼬리에 이 표를 붙여서 적폐청산이란 용어가 한 달 만에 1000건이 넘게 언론이나 국회에서 나왔다. 근데 그 대가를 지금 본인이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적폐청산을 하면서 직권 남용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다 꼬리를 사리고 있고 현 공무원도 다음 정권에서 무사하리란 보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동아일보에는 한 칼럼에 직접 민주주의 칼이 춤춘다면서 한국 역사상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만개한 문 정권에서 청산의 칼이 군 외교 사법부도 이렇게 겨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진민주국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경계하는데 이 포퓰리즘의 칼을 춤추게 놔두면 칼 끝은 결국 자신들한테 돌아올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칼에 나중에 저거가 만나서 죽게 된다. 결국은 이 청산의 열풍은 청산을 기치를 들었던 사람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루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경수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다가 오늘 특검에 출두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 재밌는 게 있어서 이거는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에서 김경수 윗선으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끝나겠죠. 오늘 한국당이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될 건데 이런 투쟁을 하지는 않고 대변인이 지금 만시지탄이지만 김경수가 출석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요구의 반영이다 하면서 25일로 종료되는 특검 1차 수사 기간에 남은 수사가 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은 기간을 연장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의문이 있었던 게 하나 있죠.
드루킹이 경공모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너름나무 출판사를 계약하고 이거는 좀 몇 년 된 일인데, 그리고 지금도 경공모라는 이름을 쓰는데 중간에 경공모라는 이름을 안 쓴 적이 잠깐 있었어요. 언제냐? 작년 3월달, 4월달에 경선을 한참 할 때 드루킹이 자신의 조직을 동원해서 경선장에 수백 명씩을 데려가서 이렇게 좀 거만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 김정숙 씨가 가서 악수를 하고 이 뒤에 그림처럼 또 뭡니까? 김병기 의원인가 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앉아있고 그런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경인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제는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왜 그때만 경인선을 쓰고 또 경공모라는 이름은 또 그 전이나 그 후에 그대로 썼을까요? 사실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조직은 경인선, 온라인 조직은 경공모다. 이 브랜드 네이밍 전략에 보더라도 그때 이렇게 다르게 이름을 짓는 것은 한마디로 그 조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드루킹과 청와대 사이의 연관은 지난 대선 즈음 시점부터 꾸준히 나왔는데, 드루킹이 2016년 12월 경공모 회원을 주축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선풀 운동 조직 경인선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경인선이라는 것은 선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경선에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동원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문재인 경선용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문재인 경선용 이름을 경인선이라 했을까? 당시 문 후보의 수행이었던 김경수 의원은 자연스레 경공모의 존재를 후보한테 설명을 했고, 이에 문 후보는 경공모라는 이름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재인이 경공모, 그거 좀 이름이 어려워요. 그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겠죠.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공진화는 더불어서 같이 진화된다라는 부분인데, 원래 이런 조직은 좀 이름을 잘 지어야 장사가 잘 되니까 장명을 했는지 경공모라고 지은 부분이 문재인에게는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드루킹은 경인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대요. 이거는 기차 이름하고 무슨 열차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경인선, 경부선. 그래서 수사 당국이면 특검이겠죠. 특검은 드루킹 일당 간의 문자 메시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경인선이란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정황을 파악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조심을 하는지 이 근거에 대해서 언론이 싹 빼고 그냥 이런 말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보뿐 아니라 김정숙 씨도 경인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경공모 회원이 올린 김정숙 씨 동영상이 그것이다. 여기 이제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4월 민주당 경선 현장을 담은 해당 영상에서 김경숙 씨는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 가자라면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를 두고 김정숙 씨가 드루킹이 배후에 있는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의혹이 일어왔다. 그런데 이제 단지 김정숙 씨가 인지했다는 것만으로 경인선을 불법 사조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라고 또 편들어주는 시각도 있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는 특검이 드루킹의 바둑이 폴더라는 부분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김경수한테 이걸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드루킹이 제출한 USB 안에 KIS, 즉 경인선을 영어 스펠링 이 첫자들이 있었고, KIS라는 폴더가, 그 KIS 폴더 안에 또 바둑이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이는 그 김경수, 누렁이는 노회찬.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후원금 등 돈을 주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개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돈 받으면 개가 된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검팀은 바둑이 폴더 안에 킹크랩 내용 활동 보고라는 이렇게 란이 있는데, 이 안에 킹크랩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기 위해 사용한 그 직접 개발 프로그램이죠. IT 회사에 다닌 사람 불렀어요. 해운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네이버 기사 선점용 결과, 다음 기사 굳히기 등 이미지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처음에 있던 거, 우리가 작업하고 난 뒤에 그 기사의 댓글이나 순위가 바뀐 거, 이런 걸 이제 비교해서 애프터, 비포 뭐 이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그걸 이 딱 숫자로 놓은 증거들을 이렇게 김경수한테 보이기 위한 거였다고 봅니다. 선점이나 굳히기라는 단어는 댓글 조작으로 댓글 순위를 3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파일에는 특정 기사를 조작한 전과 후에 댓글 순위를 캡처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당연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로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입증을 시켜야지. 그 입증을 안 시키면 나중에 했다라는 노력이 시간 지나가고 나면 증거 없으면 너네들이 했다 주장했지 내가 아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검 조사에서 킹클럽으로 조작해 아래에 있던 댓글을 몇 분 만에 위로 끌어올린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특검에 진술했고 김 지사한테 실제로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김경수는 지금까지 댓글은 저거가 알아서 한 거지 나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댓글을 일일이 손으로 눌러서 하는 거는 업무방해가 아닌데, 그런데 이걸 추천수를 기계로 해서 하면 업무방해에 해당돼서 드루킹 일당이 일일이 댓글 조작을 해서 업무방해를 한 행위를 김경수가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다면 업무방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댓글을 조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캠프에서 이런 댓글 조작까지도 시켰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시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업무방해로 보느냐는 거죠. 처벌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를 떠나서 대선 시기에 문재인 정권이 핵심이 실제로 댓글을 조작하는 일에 깊숙이 사조직에 지시하고 그 다음에 보고받고 하는 위치에 있었고, 김경수는 지 혼자만 만약에 이걸 듣고 있었을 리가 있습니까? 경인선이라는 이름을 경공모에서 바꾸는 과정에서도 문재인이 그래서 그랬고 김정숙이 가서 경인선 가자 했다는 증거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럼 특검의 지금 입장은 김경수를 댓글 업무방해로 엮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업무방해라는 말 속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사라지고 마치 네이버에 대해 다음에 대한 어떤 댓글 조작이라는 기술적인 부분만 남게 되죠. 정치는 사라지고 기술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조작했다라고 얼마나 시끄럽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문 정권은 외부에 거대한 사조직을 두고 그 사조직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 정치적 의견을 조작하는 부분에 집중 개입을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선되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캠프의 최고 수뇌부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여부가 핵심인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무슨 처벌 부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끝났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업무방해를 넘어서 댓글 조작을 해서 특정인을 음해했다면 그 특정인들이 고발을 해서요, 일종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고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근데 자꾸 여기만 끌고 가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둑이 폴더 안에는 경공모 소개하는 이런 자료도 나왔다는데요. 경인선의 조직도와 설립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었다는데, 바둑이 폴더 안에 대선이라는 또 폴더가 있었는데 김경수 정치 후원금 면담과 또 더 나아가서 2017년 경인선 활동 백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보고해서 위에 VIP한테 보고하라고 이런 거를 만들었지, 뭐 하려고 자기들끼리 그냥 알고 있으려고 이런 걸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김경수를 불러서 물어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걸 과연 특검이 제대로 할지 의문입니다. 잘 안 될 거라 봐요. 자, 드루킹이 2017년 3월에 김경수를 국회에서 만났을 때 대통령 선거 뒤인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면담 기록을 특검이 입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는
여기에 대해서 대선이 끝나기 전에 13개월이나 남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겠느냐? 사실이 아니다. 이래 말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당시 대선은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이긴다라고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드루킹이 작년 3월 12일 일요일이랍니다. 오후 3시에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의 시그널로 김경수에게 의원님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30분 시간 내에 주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문자를 못 보신 것 같으면 내일 월요일 오전에 전화를 드리겠다 하고 메시지를 보냈고 1시간 28분 뒤에 김경수가 메시지 지금 확인했습니다. 수요일보다 화요일 오전이나 오후 늦게 5시 이후가 좋다 했고 그래서 특검이 확보한 국회 출입 기록을 보니까 3월 14일 화요일에 김경수가 이 성원이라고 부르는 회원과 둘이 국회에 들어갔고 그래서 3월 14일 날 김경수와의 만남을 2017-0314라는 미팅 주제 정리 파일이라는 걸로 정리를 해서 이 회원들과 핵심 회원들과 공유를 했대요. 그러니까 만나고 온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드루킹 핵심 회원한테 알려야지. 드루킹만 알고 있으면 핵심 회원들이 돈도 내고 여러 가지 몸빵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김 씨는 2달 뒤 대선을 이길 것을 확신하지만은 김 지사로부터 2018년 6월까지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고 이에 응했다. 이 파일에는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김 씨가 드루킹이 김 지사의 요청으로 제안한 재벌개혁 정책과 경공모 핵심 회원의 인사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다. 김 씨는 대선 당시 드루킹은 김경수에게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법률 자문단에 윤모 변호사와 도모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윤 변호사만 들어갔다. 당연히 드루킹은 이자들이 대선 도와주면 우리한테 뭘 해줘야지. 이제는 그러면 내년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 하면 우리는 그러면 손가락 빨면서 도와주나. 그럼 우리가 부탁한 거 해결해줘야지. 그 부탁한 게 뭐냐. 대선 캠프 참여와 또 인사, 자리 주는 거. 집권하면 자리 주는 거. 그리고 우리 정책 반영 이렇게 내걸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만남 이후 김경수와 드루킹은 시그널 대화 내용이 일정 시간 삭제되도록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을 했고 그 뒤 시그널 통화를 5차례 했고 이 중 3차례는 김경수가 드루킹에 전화를 걸었고 대선 직전인 4월 29일 날에는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텔레그램으로 대선 후보 TV 토론 기사 이 주소를 갖다가 찍어주면서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 하고 메시지를 보냈고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 시그널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랬고 그러면서 드루킹은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경공모 회원한테 A다 얘들아 이랬다는 겁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가 보낸 기사 A에 대한 댓글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는 지시였다라는 암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에 접기 요청을 클릭해서 안 보이게 하거나 비공감을 눌러 순위를 떨어뜨리는 작업이었던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토론을 문재인이 잘한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을 다 사라지도록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경수는 지금 1년 3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지방선거 도와달라고 대선 전에 말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댓글 조작 공모에 대해서도 킹클럽은 존재 자체도 몰랐다 하고 그 다음에 윤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다는 것도 모르는 거다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정말로 김경수는 필요한 모든 일을 드루킹을 부려먹었어요. 사람은 부려먹으면 대가를 지불하면 이런 사단이 안 납니다. 근데 부려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지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꼬리를 자르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경인선이란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참, 이 지금 기사 내용에 보면 VIP가 이름이 이상하다 해서 바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 드루킹의 USB에 넣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번 특검은 기간 연장도 되지 않고 김경수를 무슨 뭐 댓글 작업 방해 정도로 걸겠죠. 업무 방해로요. 그러면 이게 끝난 거냐?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것은 뭐냐? 한마디로 김경수가 드루킹에 대해서 지금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또 반대급부를 논의하고 또 지속적으로 시한까지 정해서 계속 도와주라고 요구하고 경인선 이름을 지어주고 한 것까지 관여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수사. 이번에 일단 나온 것까지 정리를 잘 해놔야 될 거다. 그리고 한국당은 특검을 연장하라고 일단 국회에서 투쟁에 돌입하기 바랍니다.